안녕하세요. 달빛 측정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할 일은 많은데 왜 나는 이토록 침대에만 누워있을까 고민한 적 있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의 작가님도 아마 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누워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누운 채로 이 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 지은이 지 출판사 마인드 빌딩 낭독 달순. 오늘 내가 게으른 이유. 레벨 1.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종경 수행품 2장. 의지력에 대한 오해. 지금부터 이 책에서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의지력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각종 불필요한 충동을 절제하는 힘. 하기 싫어도 앞에 놓인 일을 시작하는 힘.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키는 힘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꽤 오랜 세월 의지력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그 시절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각종 고시 후기와 공부 자극 글귀 등을 읽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지요.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극한의 노력과 수많은 인간 승리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주변 지인이 어떤 계기로 자극을 받은 뒤 한 달 동안 샤프심을 10통을 썼고 펜을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손이 잘 안 움직였고 잠을 깨려고 이런 행동까지 했고 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고시 합격 수기를 읽다 보면 나도 수기 속 주인공처럼 단단히 마음을 먹거나 스스로를 각성시킬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당장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씩 공부할 수 있으며 시험날까지 공부 양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극을 받은 뒤면 나도 당장 내일부터 후기에 나오는 수험생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며 벅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시다시피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내가 덜 절실한 걸까?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할까 자책하며 속상해했죠. 가끔은 너는 말이다. 한 번쯤 그 긴 혀를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로 시작되는 통렬한 글귀를 읽으며 스스로를 혼내기도 했고요. 당장 의지력을 끌어낼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절실하지 않을 뿐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할 동기만 내 안에서 찾으면 혹은 외부적으로 어떤 계기가 찾아온다면 버튼을 누르자마자 컴퓨터가 켜지듯 의지력이 단숨에 샘솟고 한순간에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리한 계획은 아무것도 못 바꾼다. 그렇게 내일부터 달라지겠다는 각오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를 반복했지만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겨우 하루 이틀하고 나가떨어지기 일쑤였죠. 그 예시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인터넷 강의를 6개씩 듣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채로 6강을 억지로 몰아듣다가 강의 자체에 하루 만에 질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인강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노트북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바른 생활 패턴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평소와 달리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고 결국 말똥말똥한 눈으로 밤을 보내다 새벽 5시에 잠들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바로 좌절하고 다시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매 수업 시간 전에 예습을 하기로 했지만 막상 책을 펼치기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한참을 미루며 에너지를 낭비하다 겨우 시작했기에 집중이 힘들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어영부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자극시킬 동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의지력을 단단히 다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남들은 다 되는 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끼며 원래의 게으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 덧없는 시도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것은 의지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의지력을 끌어내고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경우도 극소수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게을러지려야 게을러질 수 없겠죠. 두 번째는 구성원을 강제로 제어하는 환경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기숙학원, 군대, 회사 등이 있지만 외부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기숙학원 같은 환경에 일부러 찾아가긴 좀 애매하죠. 이 책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외부 요인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서 나를 관리하거나 잡아줄 사람도 없는 오로지 혼자서 스스로를 바꿔나가고 가꿔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계획, 실행, 포기가 왜 반복될까? 제가 생각하는 의지력은 사고력, 운동 능력, 지구력처럼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 악기를 배우는 과정처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키워나가는 종류의 힘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지금의 사고력을 얻게 되었듯이 마라토너가 뛰고 또 뛰어서 마침내 42.19km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듯이 보디빌더들이 처음엔 2kg 아령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무거운 역기를 들고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의지력 또한 그렇게 쉬운 일부터 반복해 실행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키워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지력을 버튼만 누르면 바로 최대의 힘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게임 필살기처럼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고요. 단적인 예로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100일의 전사 간다. 그동안 공부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수험생활 내내 하루 순공 10시간 찍으면 합격할 수 있겠지? 저는 위와 같은 글들이 하루 5,000보 걷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일부터 하루에 10km씩 뛰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내일부터 선형대 수학 문제를 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가 지나치게 들리시나요? 사실 사고력, 운동 능력은 의지력과 성질이 다르긴 하죠. 그 능력들은 어느 정도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가시적인 비교가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력, 운동 능력과는 결이 조금 다른 성격의 비유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낯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는 동안 계속 정신적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내일부터 당장 파티 퀸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성격은 타고난 기질, 수십 년간 쌓여온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 기억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단단한 결과물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성격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하길 원한다면 당장 마음가짐을 바꿔서 내일 바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 모임을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이런저런 말과 행동을 하며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벤치마킹하며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도 받아가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같은 관점을 의지력에도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지력은 몇십 년간 반복해온 생활 패턴, 주변 환경, 가지고 태어난 기질,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감정, 삶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개인의 에너지 수준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합적이고 단단한 결과물을 마음가짐 하나로 단번에 바꾸겠다는 결심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의지력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지력이 부족한 것은 오로지 절실하지 않는 내 탓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의지력이 꾸준히 키워나가는 체력, 당연히 처음엔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비하를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식으로 게으름을 고쳐보자고 다짐한 뒤 다음 문장을 반복적으로 되새겼습니다. 나의 의지력과 자제력은 유치원생 수준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나니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의지박약이었는지, 앞으로 이 의지박약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주변의 부지런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보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진짜 한심하다 하고 좌절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겉보기로는 그 친구나 저나 비슷한 능력을 지닌 성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도 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요. 하지만 내면까지 들어가 보면,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의 의지력은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당장의 충동을 참고 절제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친 뒤 찾아오는 성취감을 여러 번 가졌기에 내적 동기가 충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왔습니다. 즉, 오랜 기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단단히 트레이닝했고 자신의 한계와 의지력을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게으른 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느라 할 일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을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마감일에 꾸역꾸역 몰아서 했기에 일이라고 하면 싫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힘든 일은 대충 때우는 식으로 처리했기에 어떤 업무를 끝낸 데에 대한 성취감도 없고 일의 재미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 제가 지금 당장 주변의 성실한 동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부지런히 살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겠죠. 다른 이들이 몇십 년간 차근차근 훈련하며 쌓은 성실성을 한 번에 얻으려는 것이니까요.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120kg짜리 벤치프레스를 하는 걸 보고 유치원생이 지금 당장 똑같이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의지력과 자제력은 얼마든지 트레이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유치원생 의지력이 보통 성인의 의지력이 되기까지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사고력과 인지 능력은 유치원생 수준이 아니며 그동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해도 지금 당장 혹은 몇 주 만에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일어난다 해도 오래 지속되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게으르게 살아온 그동안의 시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천천히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다음 장부터는 유치원생을 다루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치원생 의지력이 차차 성장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겠습니다.